주기율표의 모든 것.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이너입니다. 여기는 주기율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파트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주기율표 역사, 두 번째 주기율표 보는 법, 세 번째 유효핵전화와 가림효과, 네 번째 원자와 이온의 반지름, 다섯 번째 이온화 에너지. 첫 번째 역사부터 볼게요. 1789년 라브아지에가 처음에 물질들을 기체, 금속, 비금속, 화합물 4가지로 분류했어요. 그러다 1816년 데베라이너가 더 디테일하게 원소를 3개씩 묶어서 새쌍 원소설을 발표합니다. 시간이 더 흘러 1865년 뉴렌즈가 옥타브 규칙을 발견하면서 1869년 멘델레예프가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죠. 이게 최초의 주기율표예요. 근데 주기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1913년 모즐리가 원자 번호를 양성자 수로 정정하면서 지금과 같은 주기율표로 만듭니다. 이 표가 지금 쓰는 주기율표예요. 이제 이 주기율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가로줄은 주기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껍질수예요. 세로줄은 족이라고 부릅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서 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족, 2족 건너뛰고 13족, 14, 15, 16, 17, 18족이라고 부르죠. 가운데 3에서 12족은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 족에 대해서 더 알아볼게요. 1족은 다른 말로 알칼리 금속, 2족은 알칼리 토금속, 13족은 붕소족, 14족은 탄소족, 15족은 질소족, 16족은 산소족, 17족은 할로젠족, 18족은 비활성 기차라고 불러요. 중요한 건 아닌데 같은 족은 비슷한 성질을 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했어요. 우리 1족을 볼게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죠.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는 금속 원소예요. 이 친구들은 열과 전기 전도성이 좋고 양이온이 되길 좋아하죠. 반대로 16, 17, 18족 주기율표의 오른쪽 위는 비금속 원소라고 해요. 금속과 반대로 열과 전기 전도성이 나쁘고 음이온이 되길 좋아하죠. 그리고 가운데 붕소, 규소, 저마늄, 비소 등은 중금속 원소로 애매한 포지션에 위치한 애들이에요. 이 내용들을 다른 단원들과 엮어볼게요. 금속, 비금속 원소들은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는 걸 좋아하죠. 전자배치랑 엮어서 문제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배우는 결합들, 금속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들과도 엮어서 문제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외울 때 제발 원자 번호 순으로 외우지 말고 14족에는 누가 있고 16족에는 누가 있는지 꼭 족이랑 같이 외우시길 바래요. 그럼 훨씬 문제 푸는데 용이하죠. 세 번째 유효핵전화와 가려막기 효과예요. 유효핵전화란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원자 번호 6번 탄소 원자예요. 탄소 원자는 전하량이 플러스 6인 원자 핵 1개와 전자 6개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2번 껍질에 있는 전자 입장에서 볼게요. 원자 핵이랑 서로 인력이 작용해서 끌어당기고 있어요. 원래 전자 입장에선 저기 플러스 6 전하가 나를 당기고 있구나 라고 느끼고 있겠죠. 근데 사이에 누가 있죠? 1번 껍질 전자들이 있죠. 1번 껍질 전자들 때문에 2번 껍질의 전자는 원자 핵의 전하량을 플러스 6보다 작게 느낍니다. 이걸 유효핵전화라고 하죠. 1번 껍질이 2번 껍질의 유효핵전화에 영향을 줬죠. 이걸 우리는 가려막기 효과, 가림효과라고도 해요. 그 결과 원자 번호가 1 증가했을 때 원자과 전자의 유효핵전화는 1만큼 증가할 수가 없죠. 실제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0.85만큼 가리고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는 0.35만큼 가려요. 그럼 탄소 2번 껍질에 있는 전자는 플러스 6 마이너스 2 곱하기 0.85 마이너스 3 곱하기 0.35 즉 플러스 3.25만큼 유효핵전화를 느낍니다. 다른 원자들의 유효핵전화도 한번 구해보세요. 네 번째 원자와 이온의 반지름. 반지름을 잴 때 원자 2개를 분자로 만든 후에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 결과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지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지죠.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핵전화가 클수록 반지름이 작은 거고 같은 족에서는 껍질이 많을수록 반지름이 큰 원리 때문이에요. 그럼 이온이 될 때를 볼까요? 양이온이 되면 전자를 뺀 거죠. 유효핵전화가 커지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작아지고 음이온이 되면은 전자를 더 넣은 거니까 반지름이 커져요. 문제 몇 개를 풀어보면 감이 오니까 이 정도 설명해서 넘어갈게요. 마지막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거의 기출에서 단골로 내는 내용이죠. 원자에서 전자 1개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즉 플러스 1가 양이온을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럼 누가 제일 떼기 쉬울까요? 당연히 1족 알칼리 금속이 가장 떼기 쉽겠죠? 그럼 누가 가장 떼기 어려울까요?
비활성 기체겠네요. 그리고 2족과 13족 사이, 15족과 16족 사이에서 잠깐 역전이 일어나는데 이건 오비탈과 관련지어서 생각해보세요. 오비탈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어떤 이유인지 추측이 가능할 거예요. 여기서 전자를 하나 더 떼볼까요? 그럼 이 에너지를 제2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요. 당연히 2족 원소 알칼리 토금속이 제일 작을 거예요. 지금까지 주기율표를 뜯어서 분석하고 담긴 의미들까지 생각해봤어요. 실제로 수능에서는 여기서 오비탈과 전자 배치량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기와 족의 특징, 경향성들까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응용력이 약한 단원인 만큼 꼭 잡아가시길 바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